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차익 실현을 노린 외국인들의 대량 팔자세 속에서 장중한 때 2,400선도 붕괴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는 1.73% 내린 2,40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면서 전일보다 2% 하락한 6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외환 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에셋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 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청산 의견을 주신 종목들이 많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산업과 한진칼은 6월 1일, 6월 10일에 이렇게 나란히 주셨던 종목인데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6월 26일에 LG이노텍부터 삼성물산, 삼성SDS는 청산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지난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트는 11.1%의 수익을 기록 중이었는데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대 HCN과 경광은 청산 의견을, 또 포스코와 흥국화재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게요. 7월 17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지주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도 지금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종목 중에서도 청산 의견이 있습니다. 7월 19일에 주셨던 일진다이아 청산하신다는 말씀 주셨고 그 밖의 종목들은 보유 관점이시죠. 또 종목 있습니다. 7월 27일에 주셨던 태영건설 청산 의견 주셨고요. 또 7월 30일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주셨던 하나생명은 신규 편입이 됐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한 15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종목 중에 청산 의견 주신 보유 종목들이 많으신데 왜 그러신 건지 또 투자의 관점이 변화가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더 세분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의 좀 일부를 보지를 못한 분 죄송합니다. 지금 해설가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얘기하는데 저는 차트 안에 모든 환율이든 뉴스든 시황이든 외국인들 기관들의 방향과 그런 힘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 이상이 차트를 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었던 거를 제가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관망의 자세를 보면서 2400.99를 찍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과 약간의 수익이 나는 부분을 청산을 해서 현금화를 갖고 있는 부분이 수익이 더 나거나 손실이 복구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시장의 큰 폭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절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보유 중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청산 준비하겠습니다.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은 14만 6천 원 이하가 됐을 때 확실하게 100% 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리뷰는 안 하고요. 정확한 가격과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13만 9,300원을 지지를 못하면 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갖고 있는 분들. 또한 삼성 SDS 18만 600원을 지지 못하면 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아베스텔은 2차 목표가 34,000원까지 게시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100원 모자란 33,9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던 분들은 2차 목표가까지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약간은 이제 눌림을 줄 거라 생각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현대 HCN은 손절가가 3,900원이었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저번 주 3,960원, 한 60원 부족한 손절이 안 가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3,900원을 완전히 깨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3,900원 이하로 마감했을 때는 반드시 청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딩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경방은 15,800원을 지지 못하면 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진 다이아는 11,000원 손절까지만 청산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볼 것 같습니다. 자, 태영건설은 반드시 오늘 다 청산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차트와 시스템 상에서 약간 단기 하락이나 눌림이 좀 깊어지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손절하고 현금화를 갖고 있는 다음에 오늘은 관망의 자세로 보신 후 다시 한번 분석을 한 후에 신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있는데요.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전략은 관망이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눈이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합니다. 지금 8개월 동안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결론은 올라갔지만, 이거는 우리 개인들, 시청자분들과 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많은 휩소를 주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만 많이 수익을 낳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수 추세는 상방이긴 하나 흔들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견딜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과감하게 종목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관망의 자세로 본 후에 다시 한번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항생지수 및 S&P 500, 코스피 또한 코스피 선물, 필살 종목은 관망의 자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생지수 S&P, 코스피 선물 또한 종목은 오늘은 관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만 하신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모의 투자라든지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타기나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화를 해주시거나 관망의 자세로 보면서 선물과 해외 선물로 하락하는 공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는 거의 2주 전부터 지속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방송을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는 제가 47.22달러부터 계속 오버하고 있습니다. 거의 250씩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그게 주식이 안 좋을 때 해지 개념 또한 손실을 보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국제유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49.35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유가는 지속 상방으로 온다. 51.32달러까지 봅니다. 예상은. 자, 국제유가 만약에 49.35가 깨지면 48.99 부근에서 다시금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버 홀딩 하시는 분들은 국제유가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물리더라도 손실 나더라도 매수로 물려주시면 그래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금 상방. 자, 지수로는
1262.4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금 또한 매도보다는 매수로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사더라도 매수로 매매해 주시고 바라고요. 자, 1262.4가 깨지면 1257.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상방입니다. 유로 FX 금 5일 혹시라도 매도보다는 매수 비율을 봐주시고요. 자, 유로 지수는 1.17, 60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6, 605가 혹시나 깨지면 1.17, 4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S&P 50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생지수와 코스피 선물, 종목 모든 관망 추세로 봐주시면서 당분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망도 여러분들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두려워하시거나 불안하지 마시고요. 관망도 좋은 전략입니다. 내 돈이 손실이 안 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다시금 시장을 지켜본 후에 진입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에 특징됐던 종목들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나 급락이 나왔었고요. 2위인 SK하이닉스도 5%대 급락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8조가 없어졌던 하루가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고요. 먼저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시장의 고민은 견조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제시된 3분기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에 그런 걸로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10월 달에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제시될 전망이고요. 네. 상반기에 22.5조로 투자했고 2017년 전체 캐펙스를 봐도 3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포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버 중심의 전방 수요 및 디램의 업황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영업이익은 54조, 2018년은 58조를 예상해 영업이익은 점점 올라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건 좀 한국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최근에 3회차 좀 자사주 매입 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막대한 외국인 지분율 중 미미한 수준의 배당 쪽 펀드와 인컴 쪽 펀드가 신규 추가로 주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환원 주가 리레이팅 측면에서 충분한 상승의 여지를 보고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은 지금의 낙폭을 이용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김지훈 차장님과 반면에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배드 의견 좀 드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주가 흐름 좀 보시면은 61선 기준으로 리바운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최근 7월부터 시작된 외인 매도가 지금 멈추질 않고 있고 특히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라는 점 감안해 본다면은 이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1선 기준으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전 조금 더 열어둔다고
라고 한다면 22만 5천 원, 225만 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라인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60일선 이탈해버렸을 때는 단기적인 투매 물량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시면서요.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로 다시 전환될 때 그때 사실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사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만도가 6%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쪼그라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목표치를 뛰어넘은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점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만도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고요. 김지훈 차장님,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만도 자동차 그 부품주 좀 저는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다스의 성장성에 좀 투자하자입니다. 2분기는 완성차 그 중국 쪽 출하 급감으로 전년 대비 좀 부진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주요 고객사의 좀 신차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로콘 길리를 비롯해서 좀 인도 쪽의 성장, 그리고 그 미래부품 관련해가지고 아다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2018년에 신차 같은 경우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FCA가 조기 장착돼서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는 현대 기아차 전 차종에 그 AB 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탑재해서 아다스의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27%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고인 외국인 6일 연속 좀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수급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천만에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원 연구원께서는 역시 만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이유는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좀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만도 같은 경우는 장기 관점에서도 차트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만 원 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개선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월 이후에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만도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중국 쪽이 한 29%, 30%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대한 매출이 많이 좀 급감을 하면서 주가에서도 많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 이슈를 좀 해결된 이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오늘 최근에 그런 사드 관련 이슈도 다시 재불거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좀 안 좋을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 31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앞서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었고 S&P 500과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네이버만이 0.13%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파란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4% 급락 이후로 오늘 0.7% 정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7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5%나 급락을 했던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1%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64,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이지요. 현대차, 한국전력, 포스코까지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반등세가 소폭 들어옵니다. 80만 1,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대부분 내리는데요. 신한지주가 1.3%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38% 내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392포인트로 2,400선 붕괴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0.5% 내린 649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예, 지금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2.5% 조정이 나왔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하락한 10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후로 15% 급등을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1%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 계십니다. 메디톡스 역시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휴젤은 3%나 급락이 나오는데요. 59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 밖에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미팜, SK머티리얼즈, 또 신라젠까지도 파란 불을 켠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0.4%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탑 10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성장성이 오름세가 좋을 것이다 하는 종목들은 나중에 공개가 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셨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취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5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LG화학이고요. 지금 12% 넘는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7월 3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LS가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상황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재훈 연구원님의 LG화학부터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LG화학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33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었지만 그 이후 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에 좀 조정이 좀 받으면서 주가 조금 하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2만 원 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현재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스피 조정에 비해서는 주가 조정폭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종목들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LS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LS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방 산업에 대한 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자회사인 전선 같은 경우는 동남아랑 중동 쪽의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견조한 모멘텀을 재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엠트론 같은 경우도 사출 부분의 수요, 민수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최근에 기금과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기업 가치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의 LS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지금 당장 사야 될 종목이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탑 10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10위부터 1위까지가 공개가 될 겁니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실적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임플란트 관련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뭐 2위 정도,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최근에 58,000원대까지 주가를 좀 형성했으나 사실 11선 기준으로 계속 리바운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좀 뛰어오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들 충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 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보다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저효과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거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뭐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덴티움은 다른 동종업계들 뭐 오스테인 플란트나 디오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뭐 그런 동종업계 퍼보다는 좀 낫다라는 부분들이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크게 좋은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 좀 상당히 좀 빠른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세계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그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시현하고 있거든요. 뭐 5년 정도, 향후 5년 정도 동안의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을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본다면은 향후 뭐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20% 가까이 뭐 19%, 18%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그런 그 점유율이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덴툼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쪽에 대한 현지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 개선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최근에 중국과 있었던 뭐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제 무역 리스크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사실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성장수 부분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0원 정도, 손절가 53,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원래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좀 오늘 급락을 좀 하면서 이제 한번 매도 포지션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크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약 50% 가까이, 약 40% 정도 이제 급감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중국 쪽에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뭐 장 초반 거래량 좀 많이 터지고 있고 주가가 한 8% 정도 빠졌기 때문에 26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이 라인을 좀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그전 그 5월달 같은 경우에 이 26만 5천원, 26만 2천원, 3천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요. 26만 5천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6만 2천원까지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이탈됐을 때는 좀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사실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뭐 국내에서 그런 저가 항공사들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여객에 대한 수송량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5월에 연휴가 상당히 길었던 만큼 출국자 수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점, 또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행에 대한 성수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좀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최근에 북한 관련 이슈들 나타나기 전에 특히 사드를 뭐 추가 배치하겠다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런 전세기 운항을 이제 허용했다라는 점이 사드 보복을 조금씩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첫 민항기 승인이 났는데 이 부분이 제주항공에 대한 운항 허가가 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비중이 사실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대한 노선을 좀 많이 확장을 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면서 주가가 4만원 초반까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관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가 좀 빠졌지만 최근같이 전체적인 그런 장이 조정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61선이 지금 현재 36,700원 라인인데 이 라인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6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전기차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다가 특히 2분기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의 호조세가 보이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뛰어올랐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부분에서는 크게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자동차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들, 특히 2020년도까지는 전체 생산 부분에서 12%까지 올려야 된다면은 현재 이제 생산하고 있는 양에서 6배가량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2020년도까지는 이제 뭐 지급을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 정부에서도 뭐 중국 정부에서도 철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밝혔었기 때문에 향후 뭐 2020년도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뭐 현재 뭐 단기 조정은 뭐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LG화학은 뭐 ESS 부분,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뭐 투자 심리에 꺾일 만한 내용은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부분들이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증권업 종류에서는 가장 좀 많이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을까요? 아니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서 한 7%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매도로 이제 포지션 잡지 않는 이상은 전 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시 흐름들과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다행인 점은 13,800원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61선은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4,300원 라인인데 이 라인을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실적 상태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락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코스피 흐름들은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초대형 IB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9월 정도 초대형 IB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수료 수익, 그리고 이자 손익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뭐 탑픽으로 좀 꼽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제 시장 흐름들과 좀 살펴보시면서, 증권주들은 충분히 홀딩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덴티움부터 NH투자증권까지 10위부터 6위권 내 랭킹이 된 종목들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탑 10 보겠습니다.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7월달 패널 가격 하락 소식에 좀 기간이 약 292만 주 가까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출해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추후 주가의 키포인트는 이제 좀 불확실했던 캐펙스 투자 계획인데요. 캐펙스 투자 계획은 그 논란의 10.5세대를 포함해서 OLED 중심 업체로 좀 변모할 것이다. 2020년까지 OLED 매출 약 4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밸류 재평가 국면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분기 중소형 쪽과 대형 OLED 쪽 국내 7.8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중국 합작 투자는 1.8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세대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는 월에 30K 약 5조 원, 그리고 10.5세대 OLED 같은 경우는 월에 30K로 약 2.8조 원, 중국 8.5세대 OLED 같은 경우는 월에 60K로 약 1.8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가동은 2019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고요. LCD 패널 가격 하락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약 10% 성장을 하고 있는데 19년에는 약 33%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E5와 E6의 가동률은 지금 50% 수준에서 2년 내 80% 가까이 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저우 대형 OLED 쪽 같은 경우는 중국 TV 세트사 고객사 확보로 OLED TV 가격의 하락이 침투율의 상승으로 좀 선순환의 구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LG 디스플레이 현재 PBR은 0.8배 수준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좀 주가가 부진했지만 오히려 위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과 애플의 선수금 3조 투자라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하반기 상승 여지는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한샘인데요. 한샘이 크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인테리어 직매장 매출의 좀 역성장, 그리고 판매 관리비, 비용적인 측면의 증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의 핵심 리하우스 매출에 있는데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하반기에 좀 증가를 하고 있고 B2B 매출 기준으로 분기당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투기 과열 지역에 제한된 시장 조절로 실수요 억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샘도 OEM 원가 구조는 끊임없이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된 리하우스 하반기가 7월달에 대전점, 8월달에 고양점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한샘의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으로 이제 시장 초입 단계라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과 건자재 쪽의 리모델링 매출은 우상향의 추세에 있어서 최근에 특히 중국의 그 합리적 주거섭이 본격화라는 우호적 환경에 따라서 8월달 상해 직매장 오픈의 기대감과 최근 주가가 부진했지만 퍼 24배 수준의 역사적 하단 수준이라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화학입니다. 이소화학은 유가 환율을 보셔야겠는데요. 세제 원료로 사용되는 알킬벤젠 원료 MP의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입니다. 유가 하락 및 환율 하락으로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약세했는데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3년 내 증설이 전무하고 연간 12만 톤으로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 수요 증가로 알킬벤젠에 대한 수급의 타이트 효과를 최대한 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로 실적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그러니까 알킬벤젠이 이제 수급 사이클이 돌아와서 산업 특성상 수급 개선 효과는 최소 3년까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소학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개념으로 자회사인 이수건설의 실적이 좀 정상화될 전망이고요. 이수의약품 쪽 일회성 비용 소멸에 따른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역내 업체 정기 보수 확대에 따라 하반기의 스프레드는 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수소 외부 구매 및 사업장 내 히트 LNG 전환 등 제조 원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등 6월 말부터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들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꼽은 종목은 LG화학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탑 하이브리드 화학업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2분기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7,269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부타디엔 가격 하락으로 ABS 등 부타디엔 그 유도체의 실적이 오히려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가동률 감축으로 합성 고무의 반사수에도 보고 있습니다. 아크릴, SAP, PC 등의 기초화학 소재 제품도 마진 여전히 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전자 쪽 대형 TV형 평광판 중국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모멘텀의 RO 필터 역시 확대로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전자 정보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의 효과도 있고 코발트 원재료 가격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가에 좀 전가를 해서 이 부분에 또한 또 실적이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동차 출하량 쪽과 원통용 소형전지 쪽도 수익률과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택 앤 폴딩 방식을 정해 어떠한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한 프리폼 배터리가 자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018년 출시 아이폰 9의 그 장기적인 긍정적 이슈를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LG화학 역시 7월 10일 이후로부터 외국인과 금융투자, 보험 쪽에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 있어 장기 40만 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 효성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197억으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폴리케톤의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중공업 부분의 출고 이연,
섬유 산업자재, 원자재, 산업자재 부분의 원재료 상승분 정가가 좀 부정적인 시차 효과를 발생해서 좀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으로 보이지만 3분기부터는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제거되고 있고요. 화학 그 폴리프로판 부분의 증설분이 풀 물량으로 좀 하반기에 좀 반영될 전망입니다. 14만 톤 증설 효과가 있을 전망이고요. 역시 폴리프로판 같은 경우도 판가 상승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가 시차가 발생한 섬유 사업부, 그다음 산업자재 사업부는 역시 점진적 판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 스판덱스 부분과 베트남 타이어 코드 부분은 투자 확대로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 구조였던 스틸 코드 부분과 에어백 사업 역시 하반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사업부 분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은 12조 5천억대, 영업이익 1조대로 퍼 9.7배 수준으로 화학준의 4% 이상의 좀 고배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 시마다 7월 달에 대주주 지금 매입 지분 평균 단가가 약 16만 200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였나요? 19, 8, 7, 6, 6위까지의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5위부터 1위까지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부증권으로 가봅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지난주부터 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조금 방어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맞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락앤락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의 비중이 큽니다. 중국과 베트남 비중이 큰데요. 중국 법인의 이제 사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이제 위안화 강세 전환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트남 법인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YOY로 40%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베트남 성장성을 좀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한 저평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 1.06배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602억 원 달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분기는 전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점차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6,200억 정도에 부채가 94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그런 회사 지금 시총이 7,370억 원, 거의 자산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3,300원 정도에서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 정도를 좀 목표가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2,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하시면서 락앤락 주셨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5위부터 1위권 내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먼저, 종목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492 하나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48,8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재원 연구원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 이후에 흐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좀 이제 분봉 흐름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들은 48,500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목표가 부분들은 좀 더 높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삼성 쪽에 대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로직스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흐름들이 주가가 경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주가가 휘청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한 4%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상승 좀 이어가지 못하고 단기간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포지션 좀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을 안 보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응은 충분히 매수가에서 이제 손절 대응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조금 높게 잡으셔가지고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높게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6만 원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00% 비중 있으시다는 492 하나님의 종목 받으려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볼 텐데요. 7675님께서 10만 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예, 이 종목 김지훈 차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기 지난 한 주간 약 1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기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IT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로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고객사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가격 협상에서 MLCC 단가 상승의 파급 효과가 좀 있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IT용 MLCC 대비 마진율이 3배 이상 좋은 전장용 MLCC 부분의 매출이 좀 급속도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반영될 것이라 보이고요. 지금 MLCC 좀 시장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의 무라타사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PBR이 2.6배로 12개월 BPS 기준 2.5배로 고렸을 때 현재 삼성 전기의 BPS는 약 1.5배 수준 절반 그러니까 40% 가까운 좀 할인의 요인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중장기적으로 3년째 적자 사업부인 기판 사업부가 좀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HDI와 반도체용 기판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경쟁 강도,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단가 상승 악화로 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적자를 냈지만 굉장히 지금 RF PCB, SLP, 그리고 FOPLP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수요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판 사업부의 영업 적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하만진영의 향후 매출의 좀 주요 축을 삼성전기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기 10만 원에 매수한 가격 이상의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시면 수익을 보고 파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오늘 92,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군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보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위부터 2위권 내 종목 공개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5,270원까지 좀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 목표가를 이제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5일선에서는 충분히 익절할 수 있다. 5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2거래일 연속 조금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자체가 8%까지 좀 빠지면서 주가 조정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유니슨은 사실 장기적인 성장성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21선 부분 3,000원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는 수익은 상당히 크게 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 하단으로는 11선까지 현재 4,390원, 4,400원까지 좀 열어드릴 테니까 이 라인에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부분들, 특히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들, 탈원전에 대한 내용도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주시면서 11선 대응하시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면서 충분히 포트에서 제외를 해도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OLED 섹터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꺾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많이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선을 사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초 같은 경우에도 7월 4일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지를 하고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21선 오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6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시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최하단으로 좀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가 부분들을 15,6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라인은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 또한 아시아 쪽에 대한 그런
매출액들이 좀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LCD 투자를 많이 좀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준환엔지니어링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제 신규 매출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OLED 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장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뭐 차이나스타, 뭐 BOE나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뭐 7조 원, 5조 원씩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국향 매출 증가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희홀딩스입니다. 원희홀딩스도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자회사들이 뭐 반도체 그리고 OLED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9,200원부터 8,400원대까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난 6월과 7월 초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들 뭐 테라세미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원익 홀딩스도 주가가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주가가 좀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었던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저가 라인들은 8,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이제 시장 흐름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일단 증권업종들이 지난주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증시가 좀 꺾이다 보니까 좀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6%대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사실 좀 하단으로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21선 좀 이탈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증권업종 전체적인 뭐 실적 부분들, 호실적을 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한 지 뭐 나흘 만에 이런 가입자 수가 80만 명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58%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향후 흥행 흐름을 보시면서 충분히 좀 천천히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다시 시작해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그 K뱅크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2달 만에 뭐 여소진 목표액을 뭐 충분히 도달한 만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범한 지 4일 만에 뭐 여소진액이 현재 5천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그 전에 K뱅크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관련 이슈를 좀 보시면서 충분히 한국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카카오뱅크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민엔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민엔지를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한국 금융주도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민엔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6%가량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민엔지에도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카카오뱅크가 이제 지난 그 출범 이후에 한 4일 정도 동안에 이제 그 개설된 계좌 수를 좀 보시면은 약간 82만 개 정도가 좀 개설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이제 지난 1년간 개설된 그 신규 계좌가 약 15만 개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시중은행에서 이제 신규 개설된 계좌가 15만 개, 현재 카카오뱅크보다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개설된 계좌가 80만 개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5배에서 6배 정도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인터넷은행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K뱅크에 대한 후발주자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카카오톡에 대한 그런
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한 접근성이 좀 많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넨즈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회사인 세틀뱅크 같은 경우가 가상계좌 쪽에서 굉장히 그 독보적인 그런 90% 이상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매출액과 크게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은 미넨즈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뭐 1분기에 이어서 좀 호실적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뭐 매도 포지션 잡을 필요는 없다. 충분히 21선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가로 매수 가능하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손절가 18,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카카오뱅크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님의 탑 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1위 종목은 미넨즈였고요. 함께 사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께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호텔 신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북한에서 이제 ICBM을 또 추가적으로 발사를 하면서 이런 사드 악재에 또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이슈도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사드 문제로 인한 요코 축소는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미 올 3월 달에 이제 4만 원 초반 저점 찍고 지금 추세가 이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주말에 이제 뭐 북한에서 ICBM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발사를 해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국내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명분이 좀 많이 희석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로 뭐 앞으로 새로운 국제 정세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 사드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는 영향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사드 배치 악재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사드 악재로 인해서 좀 과도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5.7% 감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수급적인 특징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외국인 매수 1위를 기록을 했다는 점,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6,300억을 매도했는데 동사에 대해서 8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대차장고를 보면은 지난 3월 31일 날 기준으로 약 1,167만 주 정도 최고치를 기록을 한 이후에 전일 기준으로 471만 주로 한 700만 주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시에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 아마 쇼커버링적 성격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선방을 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차장고의 빠른 청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오늘은 좀 5% 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낙폭을 약간 만회하고 있는 수준인데 63,800원 현재가입니다. 근데 63,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는 지난 7월 19일에도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추천주를 주셨었는데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남은 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1위권 내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세아베스트입니다. 오늘도 지금 주가가 2% 넘게 견조하게 좀 상승 중에 있는데요. 먼저 2분기 실적은 매출 7,902억에 영업이익 598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좀 특수강 본강 그 판매량과 판매 단가 동방 상승하는 효과를 받고 그리고 수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000톤을 증가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특수강 사업은 확대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특수강 본강 생산량이 20만 톤 내외로 감소 추세에 있고 그리고 중국산 특수강 본강 수입량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철 스크랩 가격이 좀 안정화에
돼 있고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는 여전히 하반기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 특수관 본강은 유통 가격이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굴삭기 등 대형 중장비 쪽 기계양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리스크라고 할 경우는 국내 특수형 시장 경쟁 심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경쟁업체 특수형 사업부는 좀 확대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수형 본강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상승세에 있고 중국 굴삭기가 연간 70% 이상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2017년 연간 2조 8천억대, 영업이익은 1,780억 수준을 퍼 10배 수준으로 높은 배당률 3%대의 높은 배당률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고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아까 말씀드린 리뷰 드렸던 LS인데요. 최근에 미국계 투자회사 KKR의 그 LS 오토모티브와 동박 사업부의 양도로 1조 500억 가까운 현금이 유입돼서 상당히 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전선 쪽에 동남아 중동 쪽 초고압 케이블 수주 모멘텀도 재개되고 있고요. IT 업종 중심으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산전 부분의 자동화,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부분에 수혜를 받을 좀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또 LS 엠트론 부분의 사출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가격 그 상승에 따른 전선 부분의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재련 부분과 R&D 역시 산업의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에너지 확충 정책으로 송배전망 효율화 투자에 LS가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판 물량을 좀 기관 쪽에서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에 연속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수급도 좀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어 1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가져온 이노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노션 역시 2분기 매출 총 이익은 980억, 영업이익은 258억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는 광고 경기 침체 및 현대 기아차 신차 라인업에 대한 부족으로 실적이 일부 좀 부진했긴 했지만 하반기 부분부터는 광고 경기는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흥시장, 러시아, 인도, 중동 쪽의 광고 시장은 여전히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주 중심으로 해외 안정적 매출 총 이익이 좀 고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현대 기아차 그 프리미엄 신차 효과, 기아차의 스팅어와 현대차의 G70의 모델 및 SUV 코나 등 SUV 코나의 미국, 유럽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4분기에는 소형 SUV K2 크로스란 신차 출시 효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법인의 신규 광고주 개발 및 한국 타이어 브랜드 재런칭 효과로 하반기에는 비계열사 해외 물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순현금 2017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7천억으로 하반기 그 디지털 광고 쪽 M&A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은 1조 1,620억대, 영업이익 1,100억을 예상해서 퍼 8배 수준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좀 매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만 5천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역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본격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좀 정책적인 부분의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4,745억, 영업이익 383억으로 역시 컨센서스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은 좀 증가하고 있고 수요 중심의 시장 확대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전력 시장 변화에 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공기관 도입 의무화로 그 빌딩 EMS, 빌딩 에너지 전화 시스템의 내수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상 같은 경우는 효성과 LG그룹이 있는데요. 그 세계 최대 용량의 50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지금 현재 수주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50억으로 총 에너지 15%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 시에 그 일반 제조업체들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력 요금이 20% 이상 감소하고 잉여 전력 판매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ICT 융합 시스템 수요 증가로 신사업 부분의 수주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매출군이 변압기, 차단기, 배전만, 회전기기 등의 전 제품국은 안정적으로 매출
매출 확대 및 생산성 확보로 생산 능력을 좀 생산 능력 확보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MS와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ICT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경쟁력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2017년 연간 2조 1000억대 매출과 영업이익 1900억대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40만원, 손절가는 3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내수 부분에 몇 안 되는 좀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내수 소비 부분에서 유일하게 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수익군 구조의 식품 제조 부분 성장으로 신세계 그룹 내에서 5조 이상의 종합식품 기업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신세계 푸드입니다. 신세계 푸드 역시 2분기 매출액은 3,030억, 영업이익은 85억으로 컨센서스 그냥 수준의 매출로 시장에 부합하는 매출과 이 영업이익을 보여주는데요. 외식 부분의 구조조정과 음성 공장의 가동률은 좀 하반기에 개선돼서 분기당 영업이익 9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좀 하반기에 오히려 좀 더 견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등 신세계 그룹사의 캡티브형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 중심, B2B 중심으로의 신규 수주 호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안정적인 캐시카와 더불어서 좀 단체 금식 쪽의 단가 인상 및 신규 수주 효과를 최대한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마진의 올반의 제품 확장 및 유통 채널의 확대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공격적인 PB 사업 추진으로 고마진의 피코크 노브랜드의 생산 비중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마트 24의 그 HMR 부분 PB 산업의 본격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퍼 22배 수준으로 최근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적인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케이터링 그 공식 후원, 평창올림픽 케이터링 공식 후원으로 협약을 맺어 1만 명이 넘는 관계자들에 대한 급식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평창올림픽이라는 좀 중기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신세계 푸드 앞으로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20만원, 손절가는 좀 14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5위 세아 베스트힐부터 1위 종목인 또 신세계 푸드까지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도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빨간불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도 다소 눈에 띕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감지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